안녕하세요. 9주차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채권의 대손 처리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이 파트는 어떠한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매우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학습했던 것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금과 미지급금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예, 상품이 아니다는 얘기죠. 상품이 아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미수금, 미지급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대변의 비품, 차변의 미수금,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산 사람은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이었죠. 미지급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장기일 때는 장기 미수금, 장기 미지급금 해서 장기 매출 채권과 장기 미수금은요. 예, 기타 비유동자산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받을 응가 지급음은 주된 영업활동 재고자산에서만 발생한다 했죠. 받을 응가 지급음은. 그래서 이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자산을 사고 팔면서 음을 주고 받았더라도 받을 응가 지급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선급금과 선수금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야 될 게 계약금이라는 얘기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미리 줬기 때문에 선급금,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입니다. 계약금 받은 사람은 현금, 대변에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현금, 선급금에서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나중에 상품 대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수금만큼 빼고 받아야 되니까 이건 부채, 상품 대금을 줄 때는 선급금만큼 빼고 주면 되니까 자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요. 예수금은 급여라는 게 떠오르시면 되죠. 급여 줄 때 뭐를 빼고 준다 했죠. 현금 빼고 즉 4대 보험료 그죠. 소득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거 띄고 주죠. 띄고 제2예수금 띄고 줬다가 회사가 나중에 납부하게 되면 예수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거는 아마 전산회계 할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다음에 가지급금과 가수금. 자, 불명이라는 게 떠오르셔야 되죠. 즉, 계정 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었다, 안 확정되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시로 지급하면 현금, 가지급금, 그 다음에 정체불명의 송금을 받았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가수금이었습니다. 선납세금은 하나만 볼게요. 이자라는 수익을 받을 때 뭐 했다. 이자 수익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자를 띄고 받죠. 이게 선납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나 더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뭐 했었죠? 예,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210 net 30다. 10일 안에 주면 2% 할인해 줄게. 30일에는 다 둬. 그러면 자, 우리가 매출을 상품 매출을 1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했는데 100만 원. 이걸 10일 안에 돈을 받으면 외상 매출 100만 원이 없어지고
현금을 98만 원 받고 2만 원이 매출 할인이었죠. 그래서 이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맞죠? 맞다고요? 아니죠.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은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 아닙니다. 그죠? 시험 문제 나오면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뭐다?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합니다. 그죠? 차감합니다. 직접 뺍니다. 알았죠? 직접 뺍니다. 직접 뺍니다.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한번 쭉 하시고, 제가 이렇게 복습할 때 감이 오시면 공부들 열심히 하신 겁니다. 한번 다시 한 5분 정도 다시 복습하고, 못 오시면 지난 차식 거 한번 복습하시고 가도록 합시다. 자, 채권의 대손 처리. 자, 대손이란 용어. 여러분, 이거 자기 거가 되려면 항상 이 네이버라든가 다른 사전을 통해서 의미를 제가 설명하지만은 의미를 직접 찾아보세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자기 있게 됩니다. 자, 대손이라는 얘기는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을 게 있었는데 받을 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받을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죠. 즉,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사망한다든가 파산, 아예, 아예 부도가 나서 회사를 접어버린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런 원인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손. 그래서 먼저 대손금의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대손금, 손해본금이죠. 손해본 돈입니다. 자, 매출채권, 대여금 등. 자, 이게 채권이죠. 우리가 채권인데 앞에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수취채권, 받았는 채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의 부도, 즉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이 되어 손해를 보는 금액을 뭐라 한다? 우리가 대손금이라고 합니다. 받을 돈을 회수 못한다. 우리가 떼인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금액이 됩니다. 이때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뭐라고 대손상각비로 나눠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 자, 대손금은 어떤 사유로 거래처의 부도나 이런 사유로 내가 회수를 못하는 금액을 대손금이라 하고 대손상각비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용으로 설정해야 되죠. 근데 이 대손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매출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매출채권, 즉 받을 응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대여금, 그 다음에 뭐 미수금 등등등 기타의 채권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죠. 기타 채권. 자, 이때는 회계상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타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기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손은 거래처의 부도, 사망, 파손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손해보게 되는 돈을 의미하고요. 대손상각비는 이때 설정하는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 계정으로
대손상각비가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면 대손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고 기타의 채권에서 발생하면 기타 대손상각비도 영업 외 비용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내지 5분 정도 복습을 하고 다음 장을 청취하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채권의 대손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고 대손이 확정되었으니까 외상매출금이 띄었다면 외상매출금 해당 채권을 대변해 자산으로 없애주고 확정된 시점에서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론이 있는가 하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모든 수익과 비용은 대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만약에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매출이 발생했는 시점에서 외상으로 팔았다면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죠. 그럼 100원이 발생했다.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는데 자, 요거 수익입니다. 그죠?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만약에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결산일 시점에서 결산일 시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100원이지만은 예측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회수 불가능 채권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게 거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회수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다. 자, 과거의 경험으로 합리적으로 회수 불가능할 채권을 예상하는데 이 회수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조금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제 수업 시간에는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아마 세무사, 회계사 이쯤 시험을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고 가세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합리적으로 회수 불가능할 것이 매우 높다면은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액에 뭐가 대응됩니까? 매출 원가가 대응되는 게 대표적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은 다시 제가 아마 15주차쯤 되지 싶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배운 것은 여러분 수준에서 배웠고 한 사이클을 다 배우시게 되면 다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배우게 됩니다. 수준을 조금 높여서 배울 거고 또 중급 회계를 배우면 또다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또 배웁니다.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했던 것들을 그때 다시 모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용어 정확하게 익힙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래서 기말 시점에서 미회수된 매출 채권 혹은 기타의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즉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손 상각비라 했죠.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대손 상각비입니다. 근데 회수가
불가능했다면 외상매출금 바로 오면 되는데, 즉 띄었다면 회수가 확정돼, 그러니까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외상매출금으로 바로 오시면 되는데, 지금 회수가 확정 대손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못 옵니다. 그죠? 그때 설정하는 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입니다. 그죠? 금. 자, 다시 회수가 불가능했다면 확정이 되었다면 해당 채권이 대변에 와서 없애주고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회수가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그런데 지금 대손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대손을 예상합니다. 그죠? 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서 비용을 잡아주기 위해서 대손상각비를 잡아주기 위해서 대손을 예상합니다. 예상을 했다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말에 설정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그냥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전산회계 시험 쳐도 나오고 뭐 FAT 쳐도 나오고 FAT 2급, 1급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시험 칠 때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무조건 그냥 출제가 됩니다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주에 한 개 내지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주 정도 되면 이게 45문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나온다는 것들만 정확하게 아시고 나중에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 문제들 통해서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 회계관리 2급은 거의 합격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죽어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70점 합격 점수인데 68, 66, 64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70점 합격과 68점 떨어진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격증을 못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산회계 시험은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전산회계나 이런 시험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68점에 떨어져서 70점과의 차이는 3개월만 기다려서 합격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간평을 치신다든가 감정평가사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면 네이버 찾아보세요. 세무사를 치신다든가 공인회계사를 치신다든가 회계학이 들어가는 시험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68점과 70점의 차이는 만약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쳤다. 나는 공인회계사가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된 사람이죠. 1년 뒤에 다시 시험을 쳐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조금 깊게 하세요. 알았죠? 깊게 반복해서 듣고 깊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그 교재도 쭉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요 파트별로 찾아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또 68점이 그러면 자기 밑에 66, 60, 70점 이상은 다 합격했으니까 68점 이하 사람들이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는 떨어진 사람 중에 1등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 자기가 무조건 합격해야 되죠. 근데 그게 시험이 아니란 거죠. 떨어진 사람이 68점이 그 다음에 또 69점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공부하는 방법은 그 자꾸 깊게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고 항상 70점이 합격 기준이라고 70점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100점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반복해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영어 한 단어를 내 걸로 만들려면 최소한 100번 이상 읽어야 내게 되죠.
100번 이상 읽고 생각하고 말해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런 용어도 여러분 끊임없이 읽어야 되죠. 그래야 내 입에 내끼 되죠. 입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죠? 자, 복습을 한 3분 정도, 3분 갖고는 안 되겠네요. 5분 정도 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대손 처리에서 대손이 확정된 거를 볼게요. 자, 우리가 대손의 확정을 보신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었다.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며 해당 채권 매출 채권에서 바로 뺍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려면 바로 빼고 대손 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었죠. 회계 처리하면 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니까 자산 감소도 빼주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이 기말 시점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을 예상해서 충당금을 설정해 나왔습니다. 그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놨다는 얘기죠. 즉, 미리 차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요게 1기고 여기 2기다면 자,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 뛸 걸 예상해서 대손 상각비를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물론 매출 채권에서 없애주면 되지만 뭐가 한다? 우리가 미리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놨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데서 없애주시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모자리면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추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기말 시점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을 예상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충당금을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떼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지만 대손 상각비보다는 충당금이 먼저 와야 되죠. 자, 읽어볼게요. 대손 확정 시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수 불가능 확정되었습니다. 외상 매출금 등의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고 대손 충당금에서 빼주시면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추가적으로 대손 상각비의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자, 대손 충당금 볼게요. 대손 확정액이 50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70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띄일 걸 대비해서 얼마를 설정했다? 70원을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대손이 확정되면 채권이 대변에 와서 자산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차변에 뭐가 온다? 대손 충당금으로 충분하죠. 50원 오시면 됩니다. 그죠? 자, 대손 충당금 볼까요?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다? 70원 있었죠? 기초잔액으로 볼까요? 자, 대손 확증이 얼마? 50원 있으니까 기마단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20원이 되겠죠. 요거 전기 한번 해볼게요. 외상 매출금은요. 성격을 보고 갑시다. 70원인데 뭡니까 이게? 대손 확정이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 대손 확정이죠. 요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복습하는데 잘 봐두세요. 알았죠? 대손 확정되면 외상 매출금 대변에 옵니다. 우리 이까지 배웠습니다. 외상 매출금 차변의 기초잔액, 그 다음에 정가, 외상 매출액, 대변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 배웠죠. 그리고 기말 잔액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 더 배웁니다. 뭐를 배웁니까? 대손 확정됐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하세요. 확정되면 대변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70원인데 대손 확정액이 100원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100원, 대손 충당금 얼마? 70원밖에 없으니까 추가로 30원 추가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되시겠습니까? 자, 한 3분 정도 복습하고 뒷 슬라이드를 봅니다. 자, 여러분, 예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각자가 한번 풀어봅니다. 자, 차변, 대변 먼저 나누시고요. 자, 위에 거부터 풀어볼까요?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습니다. 쉬운 거부터 갑니다.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을 대변해서 빼주죠. 5만 원. 자산 감소입니다. 그죠? 밑에 문제는 5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외상 매출금 5만 원 자산 감소 띠 좋습니다. 그죠? 대변에 없애주시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7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니까 충당금에서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아직 그러고도 충당금 잔액이 2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요. 대손 충당금이 얼마? 3만 5천 원밖에 없네요. 그죠? 나머지 1만 5천 원은 추가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회계관리 2급이나 전산회계 시험에 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각각이 객관식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단기의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3만 5천 원인 경우에 붕괴는 이렇게 문제를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문제 다 기출되었던 문제들 가지고 온 거니까 이 두 문제만 정확하게 아시면 오늘 수업했던 것들은 다 자기께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대손 확정과 대손 추정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대손 확정되었을 때 해당 채권에서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빼주고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면 그걸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모자리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추가로 비용으로 계상해 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직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에 대손부터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